다 붙여주시고 혹시 이제 테스트지에 이름 안 쓰신 분 있으면 이름 다 써놓으시고요. 알겠죠? 자, 숙제랑 그 데일리랑 둘 다 검사할 거니까 숙제랑 데일리 둘 다 보여주시면 돼요. 숙제는 본교재 기준으로 94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74페이지 펴두시면 돼요. 94, 74.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치 테스트 한 것까지. 이것까지 다 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좀 해보세요. 잠깐만 있죠. 채점을 근데 못했네? 아니 숙제로 해오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나 보네. 여기 이제 답지가 저기 있으니까. 아니 답지가 없는데 어떻게 채점이 숙제겠어요? 숙제는 아니고. 여기 13일. 원래 그러니까 오시면요 저기 그 답지가 있거든요. 여기 책장에 거기에서 꺼내서 네, 채점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색깔 부분이 이제 빼먹은 부분인 거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뒤쪽에다가 했어? 오늘 테스트 본가? 네네. 네.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네. 답 표시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이따가 말해줄 텐데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형용사냐 부사냐의 차이점이거든. 근데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보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꾸며줄 명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어 역할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앞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기 때문에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토리가 speak을 꾸며주는 거예요. 너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유창하게 말하다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채점할 시간을 좀 줘야겠다. 오늘 채점할 시간이 없는 것 같네. 잘했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사랑. 오. 어이씨. 빨간 맛이 왜 이렇게 많아? 레드벨벳이. 이거는 네네네.
겹치는데 2개 썼어. 이건 왜 누가 써놨어? 여기 노트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런 데는 그냥 여기다 쓰면 돼요. 알겠죠? 네, 잘 씁니다.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여기 4번 방학은 어떻게 좀 잘 쉬셨나요? 뭐 했어요? 쉬시는 거? 뭐 했어? 사람이 뭐 했어? 게임? 저기 세련이 뭐 했어? 잤어? 그게 친구야. 종 치는 건 봤냐 너네? 그 제야의 종 땡 치는 거 그거 봤어요? 그래? 뭐 했어요? 세련이 뭐 했어? 어? 미안해 내가 잘 못 들었어. 아 만화책 봤다고? 진짜 제일 부러워.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소연이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잠깐만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본인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 근데 저도 뭐 사실 생각해보면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첫날에 그 호캉스 간다고. 근데 이게 호캉스라는 게 사실 호텔 바캉스잖아요. 근데 바캉스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집이 편했어. 그 이제 선생님 친한 친구가 그 호텔에서 이제 5성급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나 좀 싸게 해서 직원가로 좀 이렇게 해줘 했더니 이제 진짜 싸게 해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호텔을 이제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요. 실내 수영장. 그래서 그래 거기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진짜 가서 뭐 했지? 그냥 수영하고 밥 먹고 누워서 저 침대 누워서 TV 이제 유튜브 연결해서 TV 보고 자고 뭐 한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해갖고 이제 그때가 31일이었거든요 말일날. 그래서 그 이제 호텔 나오는 날이었는데 어디 갈까? 갈 데 없으면 에버랜드나 가자. 그래서 에버랜드 갔어요 아침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에버랜드 연간회 원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20번 갔어요 에버랜드. 진짜 지겨워요 이제는. 지겨워요. 가서 뭐 어느 매점에 뭘 파는지까지 다 외웠어요. 여기 입구 근처에서 뭘 팔고 저기 뭐야 그 티스피에스 근처에서 뭐 팔고 뭐 파는지까지도 다 외웠거든요. 몇 시에 무슨 노래가 나오고 퍼레이드가 몇 시에 하고 뭐 이런 걸 다 아니까 이제 가서 사진도 안 찍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그 에버랜드에 이제 지금 그 눈썰 매장 그 개장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몇 개 그냥 놀이기구 타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티스프레스 한번 타야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참. 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애 씻기고 재우고 밤 10시 반인가 되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했냐? 저도 하랑이랑 똑같아요. 저도 게임했어요. 근데 게임하다가 이제 얘 이제 형이 그 주역보거든요. 근데 저 형이 이제 그 고3 돼요 이제 고3 되는데 고3 됐던 애들이 연락이 와갖고 쌤 연말인데 롤이나 한판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걔네들이랑 롤 했어요. 새해 첫날부터. 이 헤드셋 끼고 이게 보이스로 하는데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아니 애들이 게임이 딱 끝났는데 한 판이 끝났는데 11시 59분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야야야 중친모 보자. 그래갖고 딱 유튜브에 제야의 종 검색해서 딱 나오는데 10초 남았대. 10, 9, 8 막 이러고 있어. 자 한다 야 빨리 들어 얘들아 이러면서 땡 딱 이제 종 치는 거 하니까 애들이 헤드셋에서 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저기 뭐야 보이스톡으로 새해 인사 받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야 새인사 끝났지? 자 게임하러 가자 이러고 또 애들이랑 한 2시까지 게임하다가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가온이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저도 집에만 있다가 그냥 차라리 얼른 나가서 이제 학생들 보면서 수업하고 싶다라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어제 바꿨습니다. 어제 출근하는데 제가 이제 집이 서울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차 타고 딱 가는 길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마치 그 뭐랄까 군대 첫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등병이 이제 가기 싫다. 어디 뭐 저기 지진 안 나나? 막 이러면서 어디 안 무너지나? 막 이러면서 학원 가기 싫다. 아침에도 와이프가 깨우는데 빨리 일어나 출근해야지 막 이러는 거야. 깨워. 그래갖고 나 가기 싫어. 나 학원 가기 싫어. 야씨 네가 선생님인데 안 가면 어떡해? 나 가기 싫어. 나 하루만 결석하면 안 돼? 네가 학생이냐? 네가 어떻게 결석해? 빨리 일어나. 그래서 출근했어요. 네. 여러분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니네랑 똑같아요. 저도요. 참고로 말하면 저희 와이프도 학원 강사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어쨌든간 우리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짤막한 근황을 이제 한번 그냥 좀 풀어봤고요. 자 이제 새해도 밝았고 열심히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작년에 마지막으로 수업을 했을 때가 이제 어법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법 숙제 검사랑 어법 데일리 테스트를 본 겁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에 영작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수업은 영작을 하지만 데일리 테스트와 숙제 검사는 이제 문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교재 챙겨 오셔야 돼요. 문법 교재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아까 데일리 테스트 제가 검사한 거 있죠? 그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필이 좀 없어서 분필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예비 테스트 피드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한 주 전에 배운 내용이랑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기억을 잘 상기를 해보죠. 비교 구문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크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세 가지로 나눠서 했지만 이제 최상급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원급과 비교급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구문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라는 이 두 가지 품사에 관련된 어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비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비교 구문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편의상 말하면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이 비슷하다. 두 번째, 두 대상이 뭔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가 아니라 셋 이상 중에서 어떤 녀석이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자면 첫 번째 원급 비교였는데, 자 원급 비교라는 건 뭐다? 얘랑 얘랑 둘이 비슷하다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동등 비교라고도 불렀었죠. 자, 그래서 as 원급 as라는 형태로 썼는데 앞에 나온 as는 똑같이 뒤에 나온 as는 뭐만큼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특히 부정문의 경우에는 앞에 나온 as는 so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다가 부정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차이가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비교급의 대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배수사의 as 원급 as가 있었죠. 그래서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리고 똑같이 배수사의 비교급 than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 원급 as 파서블은 가능한 한 뭐뭐한 또는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뒤에 나와 있는 파서블은 주어의 can 과거 시제라면 coul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원급 비교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급 비교.
자, 비교급 비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뭔가 차이가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의 than의 형태로 쓰고 뭐뭐보다 더 뭐뭐한.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이 than이 뭐뭐보다 이거죠. 그렇죠? 이 비교급은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두 번째, 자 비교급 강조 표현 이 5가지가 있는데 even, still, far, all, much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비교급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very라든가 또는 quite라든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원급만을 강조해 줍니다. 뒤에 비교급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점이에요. 이게 사실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ven, still, for, all, much 5개는 뒤에 비교급이 와야 된다. very나 quite는 뒤에 원급이 와야 된다.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근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은근히 단순 암기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은 비교급 비교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나왔던 거 2가지였죠. 첫 번째는 비교급의 비교급 형태죠.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우리가 more 붙이는 녀석이 있었어요. more important 이런 애들처럼 그럴 때는 more and more 원급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가장 중요한 녀석이었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요 해석으로만 썼습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이 더비주동 더비주동은 뭐가 중요하다? 영작이 중요해요. 쓸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부분으로 볼 건데 다음 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뭐 이런 건 너무 쉽죠. 그냥 어순에 대한 거니까 as 원급 as로 써야 되는데 이제 not을 쓸 때는 당연히 앞에다가 씁니다.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죠. 자, 2번을 보자면 여러분 전원이 아마 다 틀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이거를 골랐어요. 전부 다 fluent를 골랐는데 자, 왜 얘가 정답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교 구문은요.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어법이에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형용사와 부사. 자, 근데 우리는요 항상 예문이나 또는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맨날 as 사이에 형용사가 나온 것만 너무 익숙한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런 예시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2가지를 비교해 보면 fluent는 형용사고 fluently는 부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둘의 차이점은 품사가 다른 거예요. 품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둘 다 원급이잖아요. 여기 ER이나 more나 이런 거 안 붙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급이 쓰였다는 거는 올바른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 형용사를 써야 되냐 부사를 써야 되냐 라는 문제인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고등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이.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풀이법은요, 고3까지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형용사 대 부사 문제가 나오면 얘가 기준이에요. 형용사가 기준. 자, 형용사가 기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중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나? 이거를 하나씩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나를 따져보세요. 따져보고 난 다음에 가능해. 하나라도 가능하면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딱 2개밖에 없죠. 뭡니까? 보어 자리이거나 아니면은 수식어 자리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보어 자리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요 fluent가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죠.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는지 봤더니 없어요. 없어. as가 나와 있지. 여기 명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탈락입니다. 얘로 쓸 수 없는 거는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보어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맨날 문법 수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독해하거나 구문 분석하거나 이럴 때 이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보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잡고 갈게요. 잠깐만.
아, 내가 질문 좀 해보자. 사람아, 보호가 뭐야? 보충해주는 말. 그 보충해주는 게 뭔데? 이러면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보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랑이처럼 말하는 게 99%예요. 보호가 뭐야?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보충해주는 게 뭔데? 그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충해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냐?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쉬운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이 진짜 해석을 못할 리가 없는 예를 들어 she is a student 이런 말을 하나랑 그리고 she is pretty 이렇게 두 개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문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그렇죠? 부모문석을 쉽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각각의 보어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하지만 보어는 뭐다?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태. 이 주어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해석할 때 그녀가 학생이다, 그녀가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당연히 맞는 해석인데요. 정확하게 해볼게요. 그녀가 학생인 상태이다예요. 정확하게. pretty를 쓰면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보어를 쓰든 형용사보어를 쓰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녀가 she is 어떤 상태인데? pretty 예쁜 상태야. student 학생인 상태야.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어 역할을 하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얘는 안 됐었죠.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요. 그럼 남은 게 얘란 말이야. 보어. 그럼 얘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부분을 볼게요. 앞을 보시면은 you speak English 나왔어요. 순서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에서 그럼 얘가 혹시 목적격 보어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목적격 보어인지 아닌지 보려면 잘 보세요. 여러분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영어가 유창하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요. 영어가 유창하다. 영어가 유창하다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애가 유창해요? 내가 유창해야죠. 아니 어떻게 영어라는 애가 어떻게 유창해요? 내가 유창하게 말을 해야겠죠.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서의 fluent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어도 안 되고 수식어도 안 돼요. 둘 다 안 되네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luentl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fluently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 speak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can you speak English? 너는 영어로 말할 수 있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냐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부사형을 쓴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3번. 3번은요.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오면 잘 안 틀려요. 학생들이. 왜냐면 지금 둘의 차이가 뭐예요? can과 could죠. 그렇죠?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잖아. 근데 앞에 보면 got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인 could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틀려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밑줄 딱 쳐놓고 틀린 거 있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시제 맞추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에는 뒤에 than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급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practical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비교급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간단합니다. more 붙이는 거예요. ER도 아니고요. 이건 두 개가 다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뒤에 than이 있으니까 비교급을 써야 되는데 일단 more thinner 얘도 역시나 이 스펠링도 심지어 틀렸죠. 얘도 스펠링 틀렸고요. 그리고 more thin이라고 쓰지 않고 얘는 thinner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도 뒤에 than이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죠? than이 있으니까 비교급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convenient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more를 붙이냐 er를 붙이냐인데 convenient는 more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도 than이 있으니까 비교급을 이제 써야겠죠. 자, 근데 일단 보시면요 quickly가 나와 있거든. quickly. 그럼 quickly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ly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부사에서 ly로 끝나는 애들. 얘네들은 비교급을 쓸 때 more를 붙여요. 전부 다. 알겠죠?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ly가 붙었으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비교급이 나와야 돼. more가 나와야 돼. more가. 근데 more가 붙어 있는 애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맞춤 more가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8번. 여기도 똑같습니다. than이 나왔으니까 비교급을 써야 되는데 비교급이 여기 나왔네요. safer. 그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표현. 우리가 아까 봤었던 even, still, far, a lot, much 5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자, very는 안 되니까 탈락이고요. even도 있고 much도 있는데 근데 여기 more 붙어 있죠. 그렇죠? more 쓰면 안 되잖아. 여기 safer, er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even만 가능하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그 최상급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할 겁니다. 최상급 비교. 그래서 책에 어디를 펴주시면 되냐면 94쪽을 펴주시면 돼요. 94쪽. 그리고 94쪽에 이어서 이제 96쪽에 E와 F 부분이 있어요. 96쪽에 E, F. 요 부분을 오늘 할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고 나면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답지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첨삭을 좀 해드리던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94쪽에 C에 해당하는 최상급을 볼 건데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지난번에 번호를 몇 번까지 썼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몇 번째 차례예요? 최상급? 필기. 필기해야 돼요. 번호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여학생들 특히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막 1, 2, 3, 4번까지 썼는데 갑자기 막 7번 이렇게 가면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번호 맞췄어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몇 번 했어요? 몇 번? 5번? 6번? 6번 쓰면 돼요. 이거 2번 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아니고 요 6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부터 쓸게요. 최상급 비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는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이제 개념을 좀 간략하게 썼었어요. 두 대상이 비슷하냐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최상급 비교라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 자, 이것도 형태와 해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일단 형태를 먼저 써볼게요. 얘는요, 최상급 표현을 쓰고요. 뒤에 전치사 in이 나오거나 또는 ove가 나옵니다. 이게 최상급 비교의 좀 풀 버전이에요. 자, 근데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더의 최상급 요 부분은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물론 부사라면 가장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뒤에 나와 있는 in이나 over 얘네들은 이제 in을 쓸 때랑 over를 쓸 때랑 해석이 좀 다르겠죠. 자, in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over를 쓸 때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전치사 over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이 3개가 있어요. over의 뜻 3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첫 번째, 니네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뭐의라는 뜻이 있죠. 두 번째는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about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3개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over라는 게 중에서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라는 말 뒤에는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한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뭐가 맞을 것 같아? 한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그래서 over 뒤에는 주로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이는 반대로 단수명사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단수냐 복수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얘네가 이렇게 오는 게 주로 이렇게 온다고요. 주로 100%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수가 오냐 복수가 오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뭐뭐에서로 해석하고 뭐뭐 중에서로 해석한다. 이 해석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최상급 비교는 사실 최상급 비교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우리 원급 비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나소 원급 에즈로 뭐 쓸 수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비교급의 den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이제 그 강조 표현들 even, still, far, other, much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었죠. 근데 최상급 비교는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기본 개념은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화 쪽에서는 조금 볼 게 있습니다. 심화 쪽에서. 이 심화 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별 게 없어요. 두 개는요. 그 중에 하나는 94쪽에 그 C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그 여러분 교재에서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더 최상급 대 주어 have ever pp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거를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더의 최상급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참고로 말하는데 이때 대신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 배우셨을 텐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참고로 말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주어 have, ever, pp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하나를 빼먹었는데 더 최상급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더 최상급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여기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끊어서. 일단 여기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더 최상급 명사.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가장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렇죠? 자, 뒤에 있는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이 명사를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주어가 have pp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해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경험으로서 해봤다. ever라는 단어는요 이제껏 또는 여태껏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가 이제껏 해봤다인데 근데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은자 받침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자 받침. 그러니까 해봤다가 아니라 해봤던.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봤던. 됐어? 자, 그럼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주어가 이제껏 해봤던 것 중 가장 뭐뭐한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한번 다 써볼게요. 주어가 이제껏 해봤던 것 중 가장 뭐뭐한 명사. 해석이 엄청나게 길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딱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긴 해석을요. 세 글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인생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어. 인생 네컷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 내가 여태껏 찍었던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왔다.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잖아. 인생샷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인생 뭐뭐 이 표현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내가 여태껏 뭔가를 해봤던 것 중 가장 뭐뭐하다.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어. 내가 찍었던 사진 중에 최고였어. 내가 가봤던 장소 중에 최고로 아름다웠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자, 원오브의 더를 썼죠. 원오브 더 최상급의 복수 명사라는 겁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해석 하나씩 잘라서 볼게요. 하나
이 5분은 얘랑 똑같아요.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것들이겠죠. 것들 복수니까. 그럼 다 합쳐서 해석하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그러니까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one of the 책에 있는 예시로 한번 써볼까요? one of the most most important things in my life is famil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is라고 나왔잖아. 복수명사. 여기 s가 붙어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게 동사 쓸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가 만약 없다고 쳐볼게요. 이게 없다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에 s 붙었으니까 우리가 왠지 r을 써야 될 것 같거든. 근데 r가 아니야. 왜냐? 얘가 주어거든. 원이 주어야. 원이 하나잖아. 하나. 어떤 것들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다.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란 말이야. 따라서 동사를 쓸 때 우리가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조심할 점이에요. 이게 정말 잘 나오거든요. 어법 문제에서. 그래서 요 원 여기에다가 스위치 한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에서는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석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3번 같은 경우는 어법에서 좀 잘 나와요. 왜냐면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니까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뭐 중에 하나 자체가 주어이니까 여기다가 스위치 한다는 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96페이지에 F에 나와 있는 거예요. F.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릴 텐데. 자, 여기 좀 다 지울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거기에서 이제 제목에 뭐라 나와 있냐면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다. 자, 이게 진짜 정말 우리 중등부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입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중3 때 이제 학교에서 영문법을 할 때 그 시즌별로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중3 1학기 때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1학기 때 이게 좀 잘 나와요. 1학기 때. 그래서 저게 이제 뭐로 나오냐면요.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얘랑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하고요.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빈칸 빠바바바바밤 뚫어놓고 여기다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최상급은요. 어떤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떤 한 녀석이 가장 뭐뭐하다. 이게 이제 최상급 표현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더 플러스 최상급을 이용해서 그걸 표현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루이쌤이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했어. 최상급 표현이죠. 그냥 가장 뭐뭐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뭐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 표현을 안 쓰고 키가 큰이 있고 더 큰이 있고 가장 큰이 있잖아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죠 각각. 근데 방금 전에 쌤이 표현한 거는 요걸로 표현을 했어요. 로이 쌤이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랑 얘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이 최상급과 똑같은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 자,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로이쌤이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가장 기본 형태. 원급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이쌤만큼 키 큰 학생이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로이쌤만큼 뭐뭐만큼 뭐뭐한을 썼네요. 뭐뭐만큼 뭐뭐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원급 비교죠. 그렇죠? 로이쌤만큼 키가 큰 학생은